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부산 금곡 청소년 수련관 기관장을 맡고 있는 김종근입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앞에 공부담과 감상담을 해주신 우리 김성인 예비교무님과 서광우 교도님, 제가 뒤에서 듣자니 너무 소중하고 참 감사하다, 고맙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기특하고 대단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설법은 저분들의 부연 설명이 아닐까 이럴 정도로 소중한 말씀 해주신 우리 김성인 예비교무님 그리고 서광우 교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삶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라는 하고 지어봤습니다. 가을 들녘을 진짜 황금 들녘이라고 하잖아요. 황금 들판이다. 진짜 여기저기 곡식이 여물고 물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결과의 계절이다. 한 해 동안 정성 들인 농작물들 결실을 거둔다. 혹시 우리는 과정은 생략하고 결실이나 결과에만 혹시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한 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그동안 지내온 과정들의 결과고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실과 결과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거죠. 총무법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저의 이 모습, 이 결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것은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가을에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동 청소년에 근무하는 전무 출신으로서 저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나의 청소년 시기는 어땠는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교무님들, 또 청소년 시설 관계자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의 청소년기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에게 미래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까? 어릴 때 슈퍼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그냥 망토만 걸치면은 저도 슈퍼맨처럼 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슈퍼맨 영화가 새로 나왔어요. 그 영화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당들이 권모술수를 부려서 슈퍼맨을 오해받게 만듭니다. 슈퍼맨이 지구와 지구인을 지키는 것은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고 슈퍼맨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진짜 악당들은 지구를 정복하려고 온갖 모략을 꾸미죠. 슈퍼맨은 더 이상 지구와 지구인을 위해서 날지 않았어요.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지구인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슈퍼맨의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말아라. 너의 선택과 행동만이 너를 만들어준다. 그 말에 힘을 얻고 슈퍼맨은 다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행동과 선택과 행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과 행동을 해나갑니다. 슈퍼맨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나 지금부터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해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처음으로 저금을 할 때가 있었어요. 보통 100원, 2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하는데 김종근이라는 애가 110원을 넣은 거야. 끝다리가 남은 거예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야, 너 100원도 아니고 110원이 뭐냐?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100원은 엄마가 100원은 저금을 하고 10원은 과자를 사 먹거라. 근데 저는 이 10원도 저금하려고요.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이 반 전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 군것질하고 뭘 과자 사 먹고 싶은 거를 아껴서 하는 게 저금이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체 앞에서 크게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군것질을 안 하고 저금을 넣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가 교당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우리 손주 교당 가는 것을 보고 싶다. 근데 친구가 혼자 가려니까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 교당이 마련교당입니다. 아니, 교당을 가니까 학교에서 좋아하던 형, 누나, 또 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따졌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 좋은데 자기들만 다니고 나보고는 한 번도 가자고 안 했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법회를 보는데 교무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낚시를 많이 하면 원챙이가 된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피라미 낚시를 좋아했거든요. 이게 탁탁 낚이면 이 손맛이 있어요. 근데 탁탁 낚이면 진짜 원챙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무님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낚시를 안 해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때는 수우미양가로 절대평가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39점부터 59점까지가 미였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제 친구가 59점을 맞았었고 저는 39점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수학선생님이 점수를 불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누구는 이거 운이 안 좋아가지고 미를 맞았다. 근데 어떤 놈은 운 좋게 미를 맞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놈이 누군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하나만 더 맞으면 우고 저는 하나만 덜 맞으면 양인데 그때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수학 확 포기해버려? 저 꼴도 보기 싫은 선생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는 그래? 아, 이게 열받네. 저 꼴 보기 싫은 선생님이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버릴까? 저는 둘 중에 후자를 택했고 공부를 좀 하는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수학을 배웠습니다. 마침 2학기 때 수학 선생님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수학 선생님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쫓아다니면서 배우던 제가 고3이 되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미를 빼고 수학시험 미를 빼고 졸업할 때까지 모두 술을 맞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죠.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전부 출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원불교 교무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전생이 궁금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너를 보아라. 너의 미래가 궁금하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너를 보아라.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과거 지은 바를 알 것이고,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받을 것을 확연히 알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명확지 않습니까? 근데 실천은 어떻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난다. 복 지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걸 누가 모르? 어린애들도 다 안다. 이렇게 쉬운데 복을 지을 때 게을리하고, 교당 나오라면 핑계대고, 마음 공부하라면 어렵다 하고, 교무님들께서 법회 때마다 이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법회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멀리서 서울서도 오고 그러시는데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제 미리 오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이 법회가 아무것도 아닐까요? 오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조그마한 교당을 다녔어요. 부산 당감교당. 거기서는 성지순례를 따로 못 가니까 부산 서명교당, 큰 교당이 옆에 있었는데 그 교당에서 가는 성지순례를 제가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산종사님께서 영무무원 비닐하우스에 보림하고 계실 때인데, 서명교당 교감님이 청년 하나를 소개하면서 전무 출신 할 청년이라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교당에서 따라온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 하나 저를 불러서 야야 너도 따라왔으니 이렇게 와서 인사나 한번 드려라. 덤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대산종사님께서 제 손을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염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무 출신이 좋은 건가? 그해 겨울이었을 겁니다. 총부 인근에 근무하는 교무님을 뵈러 총부에 왔다가 정말 고요하고 정갈한 영무전 광장을 저 혼자 쭉 걷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와, 진짜 이런 데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진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을 편입해서 원불교학과에 편입을 해서 항림사에 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해서. 저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우연자연한 가운데 원불교와 인연 맺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선택과 행동들을 해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한 엄청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느 한순간을 빼놓을 수가 없고 어느 때가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습니다. 대종사님의 청소년기, 정산종사님의 청소년기, 대산종사님의 청소년기,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스승님들의 청소년기와는 가히 비교도 안 되지만 이 땅의 청소년들도 비슷하게 흉내만 낼 수 있다면 정신개벽의 그날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이 쉽고도 진짜 평이한 인과의 치.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 호흡하는 우리 청소년 지도자분들이 농사에만 한정된 이치가 아닌 이 인과의 치를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의 비전인 삼동윤리의 세상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불교 공부가 특별한가요? 유일무이한가요?
대종사님이 엄청난 신통묘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나요? 원불교 교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인과의 법칙. 이 인과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스승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선택과 행동을 해간다면 그것이 진급의 길이고 복락의 길이며 불지에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법력 증진을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